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좋아하는 일을 하며 나이 든다는 것이라는 책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좋은 내용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저는 경영 지도사로서 또 노인복지 지도사로서 나이를 들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나이 들어서 행복한 게 뭐냐 생각해 보면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나이 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늘 해봤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좋아하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나이 든다는 것, 이건 참으로 행복의 주요한 어떤 이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이토 스게타가 지은 좋아하는 일을 하며 나이 든다는 것이라는 책을 오늘 소개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사이토 시게다라는 저자는 메이지 대학 문학부 쇼와 의대 졸업, 개요 대학 의학부에서 정신의학을 전공한 의학 박사, 오랜 세월 가족 문제, 부부 문제, 육아 문제, 마음의 병인 스트레스 등을 연구해 왔으며 인간미 넘치는 저술 활동을 통해서 깊은 신뢰를 받아왔다고 이렇게 저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그의 저서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수많은 독자의 지지를 얻고 있다. 저서로는 행복한 여자는 혼자서도 당당하다. 사랑받는 사람들의 9가지 공통점. 누구든 내 편으로 만드는 65가지의 관계의 기술. 사랑받는 남자들의 27가지 좋은 습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 느낌 좋은 사람들의 99가지 공통점, 현명한 사람의 행복 습관 등이 있는 참 책도 많이 쓰신 이런 이 정신계에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책을 우리가 같이 공유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 또 표지에 있는 말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보라. 인생은 보물찾기와 같다. 보물은 의외의 장소에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스스로 찾지 않으면 찾을 수 없다. 자신의 인생을 재미있게 할 것인지 아닌지는 자신의 삶의 방식에 달려 있다. 대수롭지 않은 실패 때문에 고민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기분을 바꾸어 지금 바로 첫걸음을 내디뎌 보라. 이렇게 지금서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책의 목차를 보면은 목차만 보더라도 굉장히 참 마음에 듭니다. 첫 번째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큰 제목 하에 이렇게 또 있고, 나만의 세계를 만들어라 하는 또 제목이 있고, 결심을 오래 지속시키는 비결, 관계에 대하여, 또 몸과 마음을 젊게 유지하는 삶의 방식, 마음의 틈이 생겼을 때 이렇게 나누어서 이 책을 집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먼저 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큰 제목 하에서는 먼저 나이 든다는 것이라는 소제목으로 요즘 50대는 아직 젊다. 예전에는 50대라고 하면은 인생의 종착역에 와 있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평균 수명이 80대를 넘어서고 90대에도 건강한 노인이 많은 요즘의 50대는 예전에 30대 즉 장년기라고 말해도 될 만큼 젊다. 하지만 50대는 자신의 인생이 많이 보이면서 불안해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젊었을 때부터 해온 일의 공백을 메우느라 몸 상태가 나빠지기도 한다. 몸 상태가 나쁘면은 정신적으로도 불안해진다. 여성에게 갱년기가 있듯이 남성에게도 체력에 분기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와 같은 무리가 통하지 않게 된 것을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몸을 좀 돌보면서 할 일을 하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년 이후의 삶을 그려본 적이 있는가라는 제목 하에서는 이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면은 이 각 세대의 자녀 수가 감소하고 또 고령화가 한층 더 진행되면은 고령자가 더욱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생 현역으로 일하는 환경이 갖춰질 것이고 또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사회적으로도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물론 일에서 벗어나 유유자적하게 생활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그런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 보장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분이 미래 사회에 대한 어떤 걸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참여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일을 하라는 것만은 아니다. 거북하고 딱딱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자기가 사는 동네 자치회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해도 좋고 취미를 통한 동아리 활동을 해도 좋다. 취미와 여가 활동을 하며 밖으로 나가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일에 대해서 한번 일에 대한 자세를 재검토해 하라 이런 제목 하에서는 50대가 되면 조금씩 회사와 일에 대한 자세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때까지 오직 회사만을 위해 일해왔던 사람일수록 더욱더 그럴 필요가 있다. 요컨대 그때까지는 초고속 기어에 놓고 전 속력으로 계속 달려왔으니 이제는 기어를 변속하여 속도를 줄이라는 것이라. 조금 여유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일과 가정사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해 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일을 꼭 생각해 내라고 하는 제목 하에서는 여기서 예를 들고 있는 상황은 어떤 거냐면은 이노우 다다다카라는 지리학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는 18세 때 그 이노우 가문의 양자로 들어가서 몰락하고 있던 이노우가의 기업인 양조업과 쌀 거래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50세에 은퇴하였다. 그는 천문 관측을 좋아하여 언젠가는 그것에 몰두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가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50세까지 온 힘을 다해 일했다. 그리고 50세가 지나자 안심하고 아들에게 그 가업을 맡겼다. 그는 은퇴한 50세 때 다카하시 요시도키의 그 문화에 들어가서 천문학, 역학, 측량을 본격적으로 배우고 55세 때 북해도 남동 해안을 측량하고 이후 18년에 걸쳐 일본 전국의 연안을 측량하면서 걸어 다녔다. 일본 전도를 만들다 병으로 쓰러져 72세에 죽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을 항상 이렇게 이런 사람과 같이 생각했다가 그것을 이룰 수 있다면 그것도 굉장히 행복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를 위해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발견하라고 하는 제목 하에서는 먼저 만약 사실은 소설가가 되고 싶었다는 등 무언가가 되고 싶었던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결국 평범한 샐러리맨으로 끝나고 말았다며 자신의 인생을 결말짓지 말고 마지막까지 도전해 보는 것이 좋다. 50세는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인생을 후회가 남지 않는 인생으로 만들기 위한 전환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실은 무엇을 하고 싶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가족이나 회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곰곰이 자신의 마음에 물어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보는 것도 좋고 취미에 몰두하는 것도 좋다. 마음껏 여행을 해봐도 좋다.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자원봉사자로서 일해보는 것도 좋다. 60세 이후에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은 즉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삶의 방식을 자신에게 묻는 것이다.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보라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다음에는 이제 나만의 세계를 만들어라고 하는 큰 주제 하에서 소제목으로 나의 장점에 눈을 돌려 인생을 평가하라 이런 거 소제목 하에서는 세상은 큰 강에 비유할 수 있다. 그 강에는 여러 가지가 흘러간다. 이 큰 흐름을 한 사람의 힘으로 바꾸기는 어렵다. 어쩌다 영웅이 나타나 세상을 크게 변화시키는 때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 시대에는 역사를 바꿀 만한 카이사르와 나폴레옹 같은 영웅이 나타나기 어렵다. 그리고 그런 영웅이 나타난다 해도 이미 세계화된 세상을 혼자 힘으로 바꿀 수는 없다. 즉 세상은 흘러가는 대로 흘러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강은 끊임없이 흐르고 거스르지 않는다. 웅덩이에 뜬 물거품은 한편으로는 사라지고 한편으로는 이어져 오랫동안 멈춘 예가 없다. 세상에 있는 사람과 또 집 또한 이와 같다. 언뜻 보기에는 강의 흐름을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물은 바뀌어 이전에 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도 사람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또한 변하니 세상이 무상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까지 열심히 노력해온 나를 칭찬하라 하는 제목하에서는 인생은 또 여행에 비유할 수도 있다. 일본의 유명한 하이쿠 작가 바쇼는 그의 문집 오쿠로 가는 작은 길의 서두에서 인생을 여행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월은 지나가는 나그네이며 오가는 세월도 다시 나그네가 된다. 사공이 되어 배 위에서 일생을 보내거나 마부가 되어 말의 고삐를 붙잡은 채 늙어가는 사람은 그날이 여행이기에 그 여행을 거처로 삼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50대까지 어떻게든 무사하게 잘 지내왔다면은 인생의 반환점까지 무사히 다다른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라. 50대까지 열심히 노력해 왔다면은 그것만으로도 자신을 충분히 칭찬해 주어도 좋다. 세상에 거친 파도를 극복하며 여기까지 온 것이다. 그런 만큼 자신의 체험에서부터 얻은 지식과 지혜가 있을 것이다. 그 무기를 앞으로의 인생에서 활용한다면 더욱더 인생을 빛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자기를 칭찬해 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일은 없다 하는 제목 하에서는 이건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꿈과 희망이 머지않아 현실 앞에서 시들고 사라지는 것이 보통이지만은 한번 그런 꿈과 희망을 가졌다는 사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현실 생활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는 꿈만 추구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50에서 40대는 생활에 쫓기는 시기이기 때문에 꿈을 어느 정도 포기해야 한다. 그렇게 일상생활에 쫓기다 보면은 꿈도 완전히 망가게 된다. 그런 반면에 50대가 되어 자신에게는 취미도 없고 하고 싶은 일도 전혀 없어 뭔가 취미를 만들지 않으면 노후가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시 한번 어릴 적의 꿈을 생각해 보라. 혹은 자신이 청춘 시절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고 싶어 했는지 천천히 기억의 시면을 들여다보아도 좋다. 어떤 일이든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일은 없다. 자신의 페이스대로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하면 된다. 결과보다 과정을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는 하려고 하는 마음이다. 그것도 조급해하지 않고 끈기 있게 하라는 마음이다. 이 하려고 하는 마음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소녀 시절에 꿈 많은 자신을 회상해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는 이게 자기 자신을 위해 일하라는 건다. 우리가 50대 이전까지는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일을 해왔다면은 이제 50대 이후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는 걸 권하고 있습니다. 어른이 되면은
현실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어릴 적 꿈은 완전히 잊혀진다. 또 냉엄한 현실에서 완전히 지쳐버리기도 한다 하고, 일을 할 때에도 50대가 되면은 일에 대한 자세를 바꿀 필요가 있다. 일하는 것이 회사나 가족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은 자신을 위해서 일한다는 의식이 있어야 한다. 물론 일이 좋아서 또 자신이 즐거우니까 일을 해온 사람도 많을 것이다. 그것을 더욱더 강하게 의식하는 것이 좋다. 그러려면 다시 한번 새로운 기분으로 일에 몰두할 수 있게 된다. 또 자신이 시간을 충실하게 보내고 자신의 세계를 넓혀가라. 그것은 단지 정년 후에 취미를 가지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일에 활력을 주기도 한다. 어릴 적에 또 청소년기에 품었던 꿈을 발굴하는 것은 단지 정년 후에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한번 지금의 자신에게 삶의 에너지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라. 결국 이제 이 제목, 책 제목과 이제 같은 어떤 방향의 흐름입니다. 50대 초반까지 바빴던 사람도 50대 중반이 되면은 서서히 일의 중심으로부터 빠지게 된다. 이렇게 한가해질 때 허전해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60세까지 줄곧 열심히 일하다가 갑자기 정년을 맞이하게 되면은 공백이 생겨 쇼크가 클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최근 부인과 함께 자주 해외여행을 즐기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부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을 겨우 찾아냈다며 좋아한다. 1년에 한두 번 해외 여행을 다녀오니 일에도 활력이 생겼다고 한다.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그것을 충분히 활용해 보도록 하라. 부부가 즐길 수 있는 것을 찾으면 두 사람의 생활도 충실해진다. 또 취미와 여가를 즐길 수 있게 되면은 일할 때에도 활력이 생긴다. 50대는 아직 한창 일할 때이기도 하지만은 아직 한창 즐기는 때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미리 포기하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다는 제목 하에서는 좋아한다면은 결과를 겁내지 말고 해보는 것이 좋다. 목표를 높이 설정하지 말고 느긋하게 해 나가면 된다. 서툴러도 좋다. 그래도 해 나가다 보면은 나름대로 익숙해진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해 나가면은 반드시 몸에 배게 된다. 그 속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찾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제 의견 한번 보탠다면은 50대 지금 현업에 있을 때에 이런 이제 좋아하는 일을 미리 찾아가지고 그 틈틈이 한 뭐 80대 20에는 10 내지 20% 정도는 이런 그 포기하지 않고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해 나가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기존에 지금 일에서 손을 뗐을 때에 그 일에 몰두할 수 있을 때 상당한 수준의 어떤 이 전문가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 취미생활이라면은 취미생활의 깊이도 훨씬 더 깊어져 있을 수가 있다니까. 그걸 어느 게 끝나면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한 80대 20, 한 20% 정도의 비중으로 이렇게 추진하면 좋겠다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런 사례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권고해 드립니다. 그리고 생각나면 먼저 시작부터 하라. 이 말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까 방금 이야기한 거하고 유사한 내용입니다. 그건 나중에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시작부터 하라는 얘기입니다. 계기를 잘 잡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다. 계기란 자신의 인생길에 서 있는 이정표와 같다. 이정표를 잘 읽지 못하면 길에서 헤매게 되는데 계기도 실은 마찬가지다. 생각이 나면은 먼저 시작하라. 그리고 시작하고 나면은 도망가지 말라. 50대에 시작하는 만큼 처음부터 잘 되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처음에는 실패의 연속일 수도 있다. 자신의 실패를 웃어 넘길 수 있는 정도의 패기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조급해 하지 말고 천천히 하는 것이 비결이다. 이렇게 합니다. 컴퓨터를 막 배우기 시작한 50대 여성 R씨는 근처 고등학교에서 열리는 컴퓨터 강습에 다니기도 했다.
그녀는 컴퓨터에 흥미는 있었지만은 막상 강습 시간에 컴퓨터를 만져보니 좀처럼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당황하고 자꾸 엉겹결에 소리를 지르고 이러는 걸 갖다가 그 강사가 잘 다독거리 가지고 천천히 결국 느긋하게 해서 성공했다는 그런 그 얘기를 올리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빨리 기려고 조급하게 불면 안 된다. 차분하게 하다 보면은 조금씩이라도 발전한다. 성격이 급한 사람은 빨리 숙달되지 않는다고 포기하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은 숙달되어 간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아무리 성격이 급한 사람이라도 성격이 급한 사람일수록 새로 무언가를 시작할 때에 1년이란 기간을 정했다면은 그 기간 안에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조금씩이라도 발전하고 있는 것을 즐기며 그런 발전을 가능하게 한 자신을 칭찬해 주어라.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은 실제로 해보면은 생각만큼 어렵지 않다는 것. 대부분은 사람들은 하지 않고 그 어려울 것이다 하고 장벽을 친다든지 자기의 한계를 스스로 우리가 정해서 하는 경우인데 이런 방법은 저희가 권장할 만한 것이 못 된다고 이렇게 저도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와서 뭘 하는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무슨 일이든지 실제로 해보면은 생각한 만큼 어렵지는 않다는 경험을 해봤을 것이다. 그럴 때 인간은 나도 아직 쓸만한 존재구나 하고 여기게 된다. 이것이 새로운 의욕을 불러일으킨다. 인간이 불안과 초조를 가지고 있을 때와 의욕을 불태우고 있을 때를 비교하면 자연히 추진력에서 차이가 나게 되어 있다. 결국 이것이 내일로 이어지는 힘이 된다. 의욕이란 지금 자신의 마음 속에서 생기고 있는 것으로 내일의 목표와 희망을 향하고 있다. 이것이 야말로 내일을 향해 살아가는 원동력이 된다. 이렇게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대여 삶의 주인공이 되어라. 참으로 희망을 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 50대란 사회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던 존재에서 자기 자신의 세계로 돌아오는 인생의 갈림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것은 자신이 주역이 되어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렇게 합니다. 자신도 아직 쓸만한 존재라는 생각은 세상에 휘둘리는 자신이 아니라 자기다운 자신에 눈 뜬다는 것이다. 정해진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욕을 가지고 일하고 싶다고 생각함으로써 자신이 그 세계의 주역이 되는 것이다. 어디까지나 자신이 주역이 되지 않으면 자신의 세계는 열리지 않는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자신이 어떻게 자주적으로 의욕을 가지고 관여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진심으로 하고 싶다고 생각하면 열심히 하게 된다. 기껏 취미에 몰두하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취미이기 때문에 열심히 몰두할 수 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자신이 주역이 될 수 있는 자기 자신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열심히 하다 보면은 반드시 성과가 나타나게 된다. 그것은 자신이 더 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감이 생기면은 더욱더 높은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인간이 삶의 보람을 가질 수 있으려면은 이처럼 새로운 목표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확실한 목표를 두고 언젠가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다면은 삶의 기쁨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여기도 제가 한 말씀 더 드린다면은 어떤 일은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할 때에 초기에 너무 느슨하게 이렇게 가서는 좀 좋은 결과 나오기 힘든다는 거죠. 자기가 흥미 있고 진짜 하고 싶은 일이었다면은 초기에 상당한 정열을 쏟아서 이걸 해보다 보면은 의외로 일이 쉽게 풀리고 자신감을 미리 가지게 되고 이거 되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는 조금 그 열정이 식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또 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결심을 오래 지속시키는 비결이라는 이 큰 제목 하에서는 결심을 어떻게 하면 오래 지속시킬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실패에 얽매이지 말라고 합니다. 실패한 자신을 받아들이라는 것은 실패해도
기죽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실패했을 때에는 분명 기가 죽는다. 기죽지 말고 버티려고 하니까 더더욱 쓸데없는 무리를 하여 또 실패하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실패했을 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먼저 자신이 어떻게 하고 싶다, 또 뭐 저렇게 하고 싶다 하는 목표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막연하게 일상을 보내면은 어느새 자신의 인생에 남아있는 시간이 적다는 것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여 깜짝 놀라게 될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전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결과를 바로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결과는 그렇게 바로 끄집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결과는 그렇게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또 최선을 다해도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보라. 인생은 보물찾기와 같다. 보물은 의외의 장소에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스스로 찾지 않으면 찾을 수 없다. 자신의 인생을 재미있게 할 것인지 아닌지는 자신의 삶의 방식에 달려있다. 대수롭지 않은 실패 때문에 고민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기분을 바꾸어 지금 바로 첫걸음을 내디뎌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보면은 노는 즐거움을 익혀둘 것 하고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과거에는 힘이 겨워도 의무감에서 일을 했다면은 앞으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말하면 놀고 돈을 버는, 놀고 즐기면서 돈이 되는 그런 일들이 매우 우리가 해야 할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추세로 가기 있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그런 부분을 유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진정 스스로 즐길 수 있는 것이 있으면은 정신적으로도 젊음을 유지할 수 있으며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여름에 찌든 듯한 더운 날씨에 게이트볼에 몰두하고 있는 노인들을 보면은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정말 건강하다. 잠깐 쉬려고도 하지 않고 열중한다.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건강의 원천이 된다. 정년 후에 뭔가를 하려고 할 때에는 지나치게 실익을 따지지 않는 편이 좋다. 우선 흥미로우며 즐길 수 있는 일을 해보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또 내 삶에 조금의 여유가 있는 그런 어떤 재정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일이라면 참으로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일입니다. 몰입할 수 있는 것에서 삶의 가치를 느낄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취미의 재미를 느끼는 것이다. 이것이 삶의 보람과 기쁨으로 이어져 노후 생활에 생기기 쉬운 불안과 초조함을 없애준다. 몰입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삶의 가치를 느끼게 된다. 사회에서 은퇴하면 무의식적으로 자신은 필요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런 생각을 없애주는 것이 삶의 보람과 삶의 가치이다. 그러려면 이것저것에 눈을 돌리지 말고 자신의 취미를 확실히 선택해야 한다. 이것저것 하고 싶어 하지 말고 두세 가지의 취미에서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일단 선택했다면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목표를 가져야 건강하고 적극적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속에는 보면은 인간은 역시 언제까지이고 욕망을 품고 있어야 한다. 인간이 기쁨을 느끼는 때는 자신의 마음속에 큰 욕망이 있어 그것을 향해 온 힘을 쏟아 그 노력의 결과가 이루어지는 때이다. 욕망이란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에너지이다. 목표를 가지면은 이 에너지가 활성화된다. 그래서 건강해지고 적극적으로 될 수 있다. 적극적인 된 사람은 자신의 목표를 향해 행동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희망이 가슴 속에 깃들여 있기 때문이다. 앞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언젠가는 어느 날 나의 희망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으면 자신의 내부에서 솟아나는 정열을 불태우며 적극적으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그런 희망을 가지는 것이 언제까지고 마음을 젊게 유지하며 늙지 않는 최선의 방책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행복 그 자체이다. 그런 식입니다. 참으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공감이 가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같이 공감을 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해내려면은 조급해 하지 말아야 된다. 길게 봐야 된다. 끝까지 이제 간다고 그러면은 너무 조급해 하지 말아야 된다. 단지 최초에는 어느 정도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해보는 것이 좋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차가운 돌도 3년간 앉아 있으면 따스해진다는 격언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는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이면서도 절대로 무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3년간 무리 없이 해나가면 일단 기초가 쌓이게 된다. 차가운 돌도 3년간 앉아 있으면 따스해진다는 말은 그 기준을 나타내는 말로 실로 명언이다. 따라서 무슨 일이든 시작했다면 조급해지지 말고 3년간 그 일과 잘 사귀어 보도록 하라. 3년간 우리가 한번 끝까지 밀고 무리 없이 3년간을 해서 그때 가서 안 된다고 그러면 포기하더라도 50대 이후에 그게 크게 가까운 시간이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한번 했던 것이 또 경험이 돼서 다른 일을 또 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밑바탕이 된다고 봤을 때 최소한도 3년은 견뎌봐야 된다. 3년은 참고 꾸준히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 취미를 오래 지속시키는 비결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3년간 계속 노력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에 달려있지만 응원해주는 사람이나 취미를 같이 즐길 친구가 있으면 더욱더 든든해진다. 취미를 오래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그 취미를 같이 할 친구가 있으면 좋다. 동아리 모임에 들어가려고 해도 혼자서는 어색하기도 하고 처음엔 용기가 필요하다. 그런데 같이 갈 친구가 있으면 마음이 편해진다. 동아리 모임에 대한 인상도 서로 이야기할 수 있으며 그 모임이 우리와 어울리는지 아닌지도 서로 의논할 수 있다. 취미를 오래 지속시키는 비결이 뭔가 그런 얘기 참 생각나요. 서양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오래 가려면 함께 가라.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 그런 말이 좀 생각나네요. 선배의 조언에는 겸손하게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좋다. 취미의 세계는 오랜 경험이 좌우하는 세계이다.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또 일이거나 생각하는 만큼 진전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친절하게 충고해 줄 것이다. 그것이 큰 격려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더불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혼자서 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지금의 자신을 한 걸음씩 풍요하게 만들라는 이런 제목 하에서는 취미나 삶의 보람이 생기면은 자신이